네, 안녕하십니까. 네, 커피 머신 메인보드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또는 그라인더가 안 돈다든지 솔로드 밸브가 동작이 안 될 때, 네, 잠깐 개념으로 접근해보는 기술적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드를 살펴보시게 되면, 네, 전원부, 전기 공급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인풋 아웃풋, 네, 그러니까 네, 모터를 또는 게이트 문을 열어주거나 할 때에 동작 개수는 이쪽과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짚어드리는 내용은 부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개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트라이에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솔로드 밸브라든지 힘이 좀 약한 쪽, 네, 그런 때는 이쪽. 그 다음에 그라인더, 네, 커피 가를 때 모터를 돌려준다든지 할 때는 이쪽. 힘쓰는 나이는 좀 부품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원부는 이쪽입니다. 전기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밑에 이제 패턴을 살펴보면서 전기가 들어가는데 커넥터 3핀, 3핀 중에 네, 하나는 그라운드, 접지. 여기에서 밑면을 정확히 살펴보면 바깥쪽이 되겠네요. 네, 바깥쪽이 구멍 3개, 핀 3개 중에서 이쪽. 네, 바깥쪽이 그라운드, 접지죠. 네, 그리고 여기가 NL 해당되어져 있는 220T라는 겁니다. 현재 이 보드에서는 말뚝처럼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등대와 같이 세워져 있는 이 부분이 휴즈가 되겠습니다. 네, 휴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돌려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돌리지 마시고 그냥 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손되거든요. 눌러야 됩니다. 이 홈만 찜, 홈. 그래서 그만큼 눌러서 이렇게 빼시면 손으로도 빠집니다. 이게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일자 드라이버로 하셔도 됩니다. 홈이 있죠. 일자 홈. 여기에서 눌러서 반듯이 누른 상태에서 돌리고 하면은 앞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휴즈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는 빼서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테스터기, 네, 부저해 놓으시거나 또는 다이오드 모드 도로는 저항 이런 위치에 놓게 되는데요. 저항보다는 반응이 빨라서 저는 다이오드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다이오드 모드로 표시를 해놨는데도 벗어났네요. 네, 저는 다이오드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이오드 모드가 이쪽 그림 그려져 있는 건데 반응이 좀 빨라서 그걸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휴즈죠. 측정했을 때 철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안 꺼냈다는 거죠. 꺼냈다는 건 뭡니까? 안다는 거니까 이게 꺼내진 거죠. 이거를 확인하는 거죠. 휴즈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휴즈는 극성이 없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 방향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시는데 이 안에 스프링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꽂고 살짝 눌러보시면 콩콩이처럼. 네, 그 다음에 여기 꽂을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눌러서 오른쪽 나사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서 이렇게 나사는 아니지만 락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걸리게 되는 거죠. 안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즈는 이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릴레이처럼 생겼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이즈 필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전선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직류를 만들어주는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 정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류, 시장에서는 정류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대전압 콘덴서, 데콘이라고 약자로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트랜스 있죠? 이게 트랜스포머, 변압기인데 여기까지가 전기가 220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입구. 전기가 여기서부터 쭉 들어와서 여기에 가운데까지가 220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라인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휴지가 떨어졌거나 노이즈 필터가 떨어졌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전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교류를 가지고 직류를 만들어서 220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부 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2V나 또는 5V, 그리고 릴레이, 구동해 주기 위해서는 릴레이가 몇 볼트인지에 해당되는 전압도 같이 만들어서 내부에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원이 이쪽에 교류가 220이 직류로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 건가 간단하게 전기를 넣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이래 되겠습니다. 이제 여튼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전이 된 상태에서 작업 장갑을 안전 장갑을 낀다든지 하시고, 저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손이 널널해서 장기전에 대비해서, 즉 장시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보호 차원에서 항상 장갑을 많이 끼고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손에 물집 잡히듯이 그런 피로감들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한 감전 우려도 그만큼 좀 줄어들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여기에 220을 제가 꽂을 겁니다. 여기에 콘센트에다가 커넥터라고 그러죠. 커넥터에다가 전기를 꽂아야 되는데, 여기 맞는 커넥터가 없으면 이와 같이 저는 직접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거 지금 하는 일을 납땜이라 그러죠. 일부에서는 용접이라고 부르는데, 납땜이라고 많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납땜을 해놓고 전기 컨센트를 꽂게 되는데요. 이게 자, 꽂기 전에 하나 선행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데콘이라는 띠 둘러져 있는 쪽에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교류까지 왔는데, 교류 이렇게 사인파라 그러죠. 사인파.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그라운드를 제가 테스트를 미리 하기 위한 리드선,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겠네요. 바깥쪽 띠둘렀었죠. 콘덴서 쪽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콘덴서 띠두르는 자리입니다. 띠둘러져 있는 자리고요. 우리가 그라운드를 우리가 보통 컴만, 공통단자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는 접지다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이거 하나 해놓는 경우는 이쪽 내부에서 파형을 찍어보고자 한 그라운드 선을 미리 하나 납땜을 해서 빼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전기를 꽂습니다. 여기에 커넥터 꽂듯이 전기를 꽂아요. 이때는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전 우려,
또는 수리하다가 고장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쇼트, 어떤 주변에 세브치 이런 거 안전관리 하시고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덜너덜한 거 툭 치면 어딘가 가서 또 툭 치고 쇼트를 시키면서 고장을 내먹을 겁니다. 조심하시고, 보여드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를 제가 한번 꽂아 볼게요. 전기를 꽂으면 주만하게 불 들어왔죠. 네, 부팅되기 시작했죠. 이때 테스트기는 여기 용도에 맞게끔 저는 AC에 놓을 겁니다. AC라는 거는 교류죠. 교류가 어디까지 온 거를 설명을 드렸냐면 이거 왔다 갔다 뒤집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가운데 두 개라 그랬죠. 여기서 가운데 두 개 조심해서 대볼게요. 제가 되면은 여기에,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흔들렸네요. 220V. 네, 각 가정에 전원되거나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압이 220에서 약간 높거나 낮게 되겠죠. 자, 대보겠습니다. 조심하고. 225V가 현재 교류값으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 값이 바뀌게 되면 직률이 몇 볼트가 나오냐면 대략 한 300V 좀 넘게 나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220 곱하기 루트 2 하니까 1.414 해가지고 양쪽에 찍어보게 되면 이제는 직류값으로 바뀝니다. 최대치라 그러죠. 여기는 렌즈를 직류로 바꿔놓고 301V가 현재 출력되고 있습니다. 네. 교류 유효 전력이, 유효 전압이 최대치 직류값으로 바뀌게 돼서 300과 1V 정도가 현재 여기에 양단에 걸리게 되는 거죠. 여기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는 다리 4개짜리,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양단을 찍어 보면은 여기가 양단이 몇 볼트냐면 여기까지 걸리는 것이 300V, 그 전압이 그대로 걸리는 것입니다. 얘는 지금 이제 찍어 볼 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전압이 같은 라인으로 찍히는 거거든요. 이 양단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압이 들어온다 그러면 휴지도 이상이 없고 교류도 이상이 없고 콘넥트 들어오는 이쪽 케이블에서 저는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기를 잠깐 한쪽에 놓고 이번에는 오실로스코프인데요. 렌즈를 제가 좀 고압 정도로 잴 거니까 렌즈를 좀 더 올려놓고 그런 상태에서 공통단자, 그라운드라 그러죠. 여기를 하나 찍을 겁니다. 전기가 한쪽 들어가면 폐로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어서 나오는 쪽을 공통단자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현재 2차단, 트랜스부터 2차단 전압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좀 살펴본다 그러면 이제 발진이라 그러는데 야가 자화장 형성, 떨듯이 바이브레이션 하듯이 그런 일들을 해서 1차 전압이 2차 전압으로 넘겨주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다리가 좀 많은 게 하나 있죠. 다리 많은 게 이 IC, 이 IC를 측정을 해보면 일단 노브를 10X로 맞춰놓고 제가 여기서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넓은 자리,
넓은 자리 양쪽 다 같은 거예요. 그때 이쪽에서 파형이 나온다 그러면 2차 전압 그거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발전 파형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여기나 여기는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겁니다. 이 나왔다는 경우는 이런 파형이 나왔다는 경우는 이게 이 파형은요 각 가지고 계신 오실로스코프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조정을 하게 되면 모양새는 약간 넓혀지거나 좁혀질 수가 있어요. 과연 이러한 유형의 파형이 나온다는 경우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저걸 우리가 보통 파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오실로스코프를 찍어보자 하는 그라운드 찍고 일을 할 때에 여기 울려주는 거, 네, 트랜스 울려서 2차단으로 넘겨주는 거. 네, 우리가 보통 자장을 형성을 해서 자기력이 발생되다 보니까 2차로 넘겨주는 일들을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전압은 권선 대비 몇 볼트 몇 볼트 감겨져 있나 1차단하고 2차단하고 코일 감겨져 있는 권수만큼 이쪽에 넘겨주는 거라서 2차단은 좀 적게 감겨져 있고 많게 감겨져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5볼트냐 12볼트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온다. 그럴 때는 이제는 다 전압 문제는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다른 부분 동작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이쪽에 메인 CPU 칩 메인 칩에서 전기 끌게요. 근데 가들이 일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신호라인 일을 시켰는데 가다가 또 한 건 내면서 까먹대 잊어버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차단 너덜너덜이는 거 전선을 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원이 동작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과정이었어요. 이거를 조심해서 빼게 됩니다. 한쪽만 됐을 때는 열전 모드에서 전압이 올라오는 과정이라서 띠 소리 나고 다시 됐는데 이제 빼놨거든요. 이거 빼놓고 여기 전기를 이제 안 낼 거니까 인입선도 잠깐 빼겠습니다. 납땜을 해놨기 때문에 납땜을 했는데 하고 살짝 들어주면 깨끗해요. 늘리면서 바로 떼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늦게 하시게 되면 이제 끝에가 좀 깔끔하게 떼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얼음도 떼지기도 합니다. 얼었다는 건 뭐냐면 얼음이 깨진 듯한 형성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금은 이제 깨끗하죠. 주변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부품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신호를 보내줬는데 그라인더를 갈아서 커피를 좀 갈아서 또는 솔레드 밸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시가 나가는지 지시를 나갔는데도 일을 안 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인 칩셋에서 일을 명령을 내렸는데 야들이 명령을 받고도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공격을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에 주의할 사항은 스코프를 안 찍어 볼 거니까 스코프 꺼놓고 파틀낫이 입목이 된 상태에서 전기가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정전기라 그래서 정전 용량이 남아 있어요. 어딨냐?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매체들이 이런 컨덴서, 우리가 캐패시터라고 하는 컨덴서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남아 있는 전기를 우리 타이어 바람을 빼야 오일이 빠지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합선을 시켜주는 겁니다. 합선. 1차단과 2차단 같이 컨덴서들마다 전부 다 합선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는 손에 닿게 되면 찌릿 찌릿 그러거든요.
여기 남는 전기가 내가 소모를 시켜버리니까 내가 찌릿하고 피곤한 거죠. 반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테스트를 찍게 되면 테스트기 렌즈가 어떻게 조정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게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예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에 선들이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전기들이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만 공유를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손상을 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경우를 전기를 빼준다, 방전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릴레이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바이브레이션, 전기를 합선시키게 되면 다시 끊었다가 또 합선시키면 끊었다가, 전기를 합선 계속 시켜 용접하듯이 딱 붙는 것이 아니라 딱 잘라서 이만큼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릴레이가 몇 볼트냐에 따라서 방전되는 속도가 또 남아있는 정전 용량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철사, 네, 손잡이 해준 거거든요. 손잡이를 제가 해주고 그리고 해서 꽉 찝게 됩니다. 네, 꽉 힘이 닿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해주고 손에 찌릿찌릿하지 않도록 이같이 보호캡을 쓰듯이 해서 방전을 시킨 겁니다. 나머지 잔량을 제거하게 되는 과정이죠. 네, 그리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들까지는 접근하기가 조금 더 고난도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쪽 인풋 아웃풋 해당되어져 있는 거, 출력단, 아웃풋만 살펴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부품이 나갔는지, 부품이 고장 났는지, 부품이 불량이 났는지 그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우리가 보통 릴레이나 또는 마그네틱 그러듯이 스위치 소자를 해주는 건데요. 이게 교류를 제어할 수 있는 트라이액입니다. 트라이액. 다리 3개거든요. 이게 다리 3개. 저는 저항 모드를 쓰지를 않고 다이오드, 네, 그 모드에 설정을 해놓고 그 렌즈에 맞춰놓고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나 또는 뒤에서 보나 같은 거죠. 여기서는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는 여기 가운데 넓은 자리 있죠. 여기 같은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제품은 가운데 라인하고 여기하고는 실드 처리라는 이 자체하고 같은 패턴,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넓은 자리를 찍어 보거나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여기를 직접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테스트는 방법인데요. 이게 트라이액에서는 간단하게 테스트한다 그러면 양쪽을 찍어 봅니다. 다리 3개 중에서 구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보통 지금과 같이 20단인데 그 옆에 거 3개가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같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고장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양쪽 찍었을 때 띠 하면 이게 쇼트거든요. 합선인데 여기서는 0.02 나가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나가는 개념이 바꿔서 했을 때 선을 빨간색 검정선을 바꿨을 때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바꿔서 하게 되면 이 정도 값이 나오는 거가 용량에 따라서는 약간 달라요. 이것도 트라이액이라 그랬죠. 다리 3개짜리. 이걸 그대로 뒤집으면 여기죠. 자, 그러면 끝을 찍어 보겠습니다. 양쪽 옆에 가운데 빼고, 가운데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양쪽 찍어 보겠습니다. 누를게요. 단위가 약간 틀리죠.
이거는 용량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용량. 여기도 또 찍어 볼게요. 반대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반대를 먼저 한번 찍어 볼까요? 이와 같은 소자들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이와 같은 소자들을 트라이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은 이렇게 테스트 했을 때 띠 소리를 하면서 숫자가 보통 한 30에서 한 70 정도 나갑니다. 단위가. 용량에 따라서 약간씩 그 전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운데는 움직이질 않아요. 가운데가 움직였다. 어느 쪽으로 됐든 간에 움직였다. 그러면 그 소자는 부품은 고장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찍어 봤는데 정상이라 이거예요. 이게. 네, 가운데도 다 찍어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놓고 이쪽으로 찍어 보든 이쪽으로 찍어 보든 아니 여기를 찍어 보든 이렇게 찍어 보든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만 눌렀을 때 나가고 그 상태에서 가운데 안 나간다 그러면 이 소자 여기 있는 부품은 정상이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개념도. 이거는 용량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아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네. 그러면 모터가 불량일지 아니면 여기서 신호가 안 보내주는지 그렇게 구분해서 이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고장 판단 여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아 이거 고치면 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고치는 수리점에 보내주시거나 또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수리해서 다시 보내드리는 것이죠. 이게 일단 전자적인 부분 빼고 나머지 배선 이런 몇 가지 기계적인 그런 관련돼 가지고도 고장이 나서 또 센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또 점검을 몇 가지 하실 줄 아시게 되면 메인보드가 불량인지 아니면 다른 쪽 머신 쪽에 불량인지 응급처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좀 좁혀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쪽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 당장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는 잠깐 좀 보류를 해놓고 그리고 다른 일을 먼저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이쪽인지 아니면 기계 쪽인지 아니면 솔리드 밸브가 고장났는지 모터가 고장났는지 아니면 접점이 안 좋을까 뭐 이런 이런 자세하게 파트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에 혼란을 가지고 된다는 경우는 학습되지 않은 상태라 했을 때에 이와 같은 메인보드 불량인지 아니면 접점 불량인지 몇 가지만 구분만 해 놓으신다 하더라도 자가수리, 자체 점검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1차단에서 전원이 안 들어올 때 대략 설명드렸다시피 휴즈라든지 직류가 바뀌었을 때 그렇게 들어오는 거 하고 혹시 오실로스코프가 있다고 하면 이런 오실로스코프 가지고 여기에 파형을 찍었을 때 파형이 나오는지 한다고 하면은 전원부는 거의 다 이상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렸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커피가 안 갈린다든지 또는 솔리드 밸브가 안 열린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쪽에서 해주는 거죠. 다 물이랑 나오고 쭉 그러는데 안 뜨겁다. 근데 그럴 때는 거기에 물 히터 보내줘야 되는데 히터 쪽에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히터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여기서 히터 쪽에 신호를 못 보내든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원부하고 이쪽에 해당되어 있는 트라이에 점검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SCR도 있는데요. SCR 같은 경우는 이제 직류를 제어하는 건데 교류 중에서도 쓰는 게 있죠. 전기장판 같은 경우 12시간 켜진다든가 했을 때 접점에 한번 닿기만 하면 떨어져도 계속 그거는 붙어 있습니다. 선이. 전기가 흐르죠. 그래서 그런 용도에 해당되어 있는 거는 SCR 쓰는 거고 여기는 교류를 제어할 수 있는 트라이액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액 점검은 본문 과정에서 잠깐 후반부에 설명드렸다시피 그와 같이 점검만 하시면
이제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머신 쪽에 전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보드를 메인보드라고 하듯이 전원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장난 제품을 수리점에 보내실 때에는 고장 내역을 자세하게 메모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양한 거래처에서 받다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도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해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좀 될 거고요. 다른 택배 송장에 별표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도 같이 보내주시면, 메모를 해서 보내주시면 연락하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 일처리라든가 소통하기가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커피 머신 메인보드에서 전원부와 그다음에 출력단에서 트라이에 점검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